여러분,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은 누구일까요? 아마 대부분 영국의 넬슨 제독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런데 오늘 사연을 보내주신 김태우 씨는 다릅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그는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롤모델로 삼아왔는데요. 과연 그가 왜 이순신 장군을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으로 꼽았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잠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김태우, 한국에서 태어나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 현재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순신 장군을 알았고 그분을 롤모델로 삼으며 자랐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저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안겨주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한 지금 그의 정신을 더 깊이 새기며 해군 장교로서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제가 해군 장교의 꿈을 갖게 된 것은 아주 어릴 때부터였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 7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후에도 바다와 배에 대한 제 열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고향에서 가까운 항구에 들을 때마다 넓고 푸른 바다를 바라보며 마음이 설렜고 여러 나라의 해군에 대해 배우고 싶어 다양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특히 해군 전투에 대한 이야기는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죠. 학교 도서관에서 영국, 스페인, 프랑스 등 여러 나라의 해군 역사와 위대한 사령관들에 관한 책들을 읽으며 그들이 이룬 해전의 승리와 전술을 공부했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이나 스페인의 무적함대 이야기는 그 당시 제가 읽은 책들의 주요 내용이었죠.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국의 해군 역사에 관한 책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 속에 이순신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 책을 읽는 순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접했던 다른 사령관들의 이야기와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단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물리친 명량해전. 그리고 당시 조선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불굴의 의지로 승리를 이끈 그의 리더십은 그야말로 믿기지 않는 전설 같았습니다. 특히 제가 존경하게 된 부분은 그의 군사적 능력만이 아니라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다는 점이었죠. 그는 한순간도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언제나 자신의 병사들과 국민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 더 알고 싶어서 관련 서적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난중일기와 그의 전투 기록을 읽으며 그의 뛰어난 전략과 결단력은 물론 인간적인 고뇌까지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단순히 전술적인 천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불굴의 리더였고 그에 대한 존경심이 자연스럽게 제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 후로 이순신 장군은 제게 단순한 영웅을 넘어서 해군 장교로서 제가 본받고 싶고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해준 롤모델이 되었습니다. 다른 나라의 훌륭한 사령관들도 많았지만 이순신 장군처럼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걸고 싸운 사령관은 없었으니까요.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해군의 길을 더욱 확고하게 결심하게 되었고 그분처럼 나라를 지키고자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진학했습니다. 미국 해군사관학교에 입학한 후 저는 그동안 꿈꿔왔던 해군 장교로서의 삶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전 세계 각국의 해전 역사, 전술, 전략 등을 깊이 있게 배울 기회가 많았죠. 훈련과 학업이 고되고 힘들 때도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는 항상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저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결단력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우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해군 사령관들에 대해 배웠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존 폴 존스의 전투 같은 이야기들은 거의 모든 강의에서 필수적으로 다뤄졌고 동료들은 그들의 전략과 승리담에 감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다른 영웅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이었죠. 미국 동료들은 이순신 장군을 잘 몰랐지만 저는 늘 그분을 존경하며 그의 정신을 이어가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해군사관학교에서 특별 강연이 열렸습니다. 강연을 맡은 분은 해군사관학교에서 전략과 전술을 가르치며 30년 넘게 교편을 잡아온 윌리엄 해먼드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미 해군에서 수많은 전투를 지휘한 경험이 있는 분으로 그의 강연은 항상 큰 기대를 모았죠.
그날의 주제는 역사상 위대한 해군 사령관들이었습니다. 저와 동료들은 이 강연을 기대하며 강의실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교수님은 먼저 잘 알려진 서양의 해군 사령관들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넬슨 제독의 트라팔가 해전, 존 폴 존스의 활약, 그리고 도고 헤이아치로 제독의 전투 이야기가 차례대로 등장했습니다. 강의실 곳곳에서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교수님의 이야기에 몰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시더니 우리를 향해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학생들은 저마다 손을 들고 답을 외쳤습니다. 넬슨 제독, 존 폴 존스, 도고 헤이아치로. 강의실 여기저기에서 자신이 존경하는 사령관들의 이름이 쏟아졌고 교수님은 하나하나 들어주셨습니다. 대부분은 영국, 미국, 일본의 사령관들이었죠. 그들이 이끌었던 해전은 이미 여러 강의에서 다룬 바 있어 익숙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망설임 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제 쪽을 바라보자 저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입니다. 순간 강의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의아한 눈빛으로 바라보았고 그중 몇몇은 이순신이 누구지?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제 답변에 대한 반응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대부분의 동료들은 이순신 장군이라는 이름조차 처음 듣는 듯 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저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훌륭한 답변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해군 사령관 중 한 분이죠. 그 순간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존경하던 이순신 장군이 이곳 미국 해군사관학교에서 다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은 이순신 장군에 대해 본격적으로 설명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16세기 말 한국의 조선을 지키기 위해 싸운 해군 사령관입니다. 특히 그가 치른 명량해전은 역사적으로도 손꼽히는 기적과 같은 전투였습니다.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은 단 13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상대로 싸웠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싸움이었죠.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조선의 해군을 지휘해 놀라운 승리를 거뒀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에 강의실은 숙연해졌습니다. 모든 동료들이 집중해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있었죠. 교수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 지휘관을 넘어서 해군 전략의 천재였습니다. 당시 일본의 침략은 조선을 절망적인 상황으로 몰아넣었지만 이순신 장군은 그 속에서 희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거북선이라는 철갑선까지 발명해 적을 압도하는 전술을 펼쳤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동료들과 나눌 수 있어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어릴 때부터 읽어왔던 이순신 장군의 업적이 이제 이곳에서도 존경받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더욱 해군으로서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동료들 또한 이순신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품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끝날 때쯤 학생들 사이에서 정말 놀랍다. 저런 사령관이 있었다니. 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저는 강의실을 나서며 다시금 다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나라를 위해 싸우는 훌륭한 장교가 되겠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운 모든 것들이 이순신 장군의 정신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깨달았고 저는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가겠다는 마음이 더 강해졌습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리더십 수업을 들으면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리더십이란 단순히 군대를 이끌고 승리로 이끄는 것을 넘어서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순신 장군은 바로 그런 리더십의 완벽한 상징이었습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승리의 연속이 아니었고 오히려 수많은 역경과 시련 속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았던 불굴의 의지 그 자체였습니다. 그의 리더십과 업적을 배우면 배울수록 저 역시 그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휘관이 되고 싶다는 결심이 더 강해졌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철저한 준비와 완벽한 전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전쟁이 닥쳐올 것을 미리 예견하고 준비했습니다.
1591년에 전라좌수사로 부임하자마자 그는 조선 수군의 전력을 재정비하고 병사들을 훈련시켰습니다.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둔 것도 바로 그 철저한 준비 덕분이었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리더구나. 상황을 예측하고 언제라도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각오로 대비한 것이 결국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셈이지. 저도 해군사관학교에서 많은 훈련을 받으며 항상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보여준 준비성과 계획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철저함은 제가 앞으로 해군 장교로서 배워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솔선수범이었습니다. 그분은 항상 전투의 최전선에서 병사들과 함께 싸웠습니다. 사천해전에서 일본군의 총탄에 맞아 어깨에 부상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전투를 지휘한 그의 모습은 병사들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겁니다. 그는 늘 자신의 안위보다 병사들과 백성들을 먼저 생각했죠. 솔직히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문득 제 자신에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나도 전쟁터에서 저렇게 부하들과 함께 싸울 수 있을까? 위험을 무릅쓰고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 수 있을까? 이순신 장군의 모습을 보며 저는 리더란 단순히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앞장서서 모범을 보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해군 장교로서 저 역시 병사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은 따뜻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전쟁 중에도 병사들과 백성들의 안위를 늘 걱정했습니다. 한산도 대첩 이후 이순신 장군은 병사들의 부상을 직접 치료하고 백성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병사들과 대화를 통해 그들의 두려움을 이해하고 격려와 위로로 사기를 높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리더란 단순히 강한 것만이 아니라 부하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과 진심으로 소통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항상 부하들을 먼저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리더가 되어야겠어. 이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의 리더십에서 제가 가장 존경하게 된 부분은 그의 지혜와 전략적인 사고였습니다. 한산도 대첩에서 사용한 하객진 전술은 그야말로 천재적인 전략이었습니다. 학의 날개처럼 배를 펼쳐 적군을 포위하고 좁은 물살을 활용해 공격하는 이 전술은 당시로서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 전략 덕분에 조선 수군은 70척의 배로 일본군의 130척을 격파할 수 있었고 이 승리는 일본의 해상 보급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이순신 장군이 얼마나 뛰어난 전략가였는지 다시금 놀라게 됩니다. 해군사관학교에서 전략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양한 전술과 전투 방식에 대해 배웁니다. 그때마다 머릿속에는 늘 이순신 장군의 하객진이 떠오르죠. 그분은 단순히 전투에서 이기기 위한 전술을 넘어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천재였다는 사실이 너무나 인상 깊습니다. 저 역시 장차 지휘관으로서 중요한 순간에 그런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이 가장 위대했던 순간은 그가 최악의 위기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1597년 정치적 음모에 휘말려 옥에 갇히고 나서 조선 수군은 원균 장군의 7천량 해전 패배로 거의 전멸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남은 배는 겨우 12척뿐이었죠. 많은 사람이 이순신 장군조차도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울돌목이라는 좁고 험난한 해협에서 이순신 장군은 단 12척의 배로 300척이 넘는 일본 함대를 맞아 싸웠습니다. 그 결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승리였습니다. 이 승리는 그의 결단력, 전술적 천재성 그리고 불굴의 의지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리더십이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는 정신. 나도 이런 위대한 용기를 가져야겠어.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만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자신의 신념을 지키는 리더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그분의 이 모습이야말로 리더가 갖춰야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듣고 배울수록 그의 리더십이 단순히 전투에서의 승리나 전략적 천재성에 머무르지 않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념을 지키며 조국과 백성을 위해 끝까지 싸운 진정한 영웅이었고, 그의 정신은 오늘날의 저에게도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리더란 전장에서 앞장서고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부하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고 끝까지 신념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이순신 장군의 삶을 통해 배웠습니다. 리더십 수업을 마치고 저는 기숙사로 돌아와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그분의 업적과 리더십을 배우면서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감정은 단순한 존경을 넘어선 깊은 결심이었습니다. 나도 그처럼 나라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해군사관학교에서는 또 다른 중요한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실제 해상훈련으로 전투 상황을 시뮬레이션하는 과정이었죠. 우리는 팀별로 배를 타고 가상의 적군과 맞서 싸우는 전술을 훈련해야 했습니다. 우리 팀은 매우 유능한 동료들로 이루어져 있었고, 저 역시 팀의 일원으로서 전투 상황에서의 지휘 능력을 발휘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훈련이 진행될수록 저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전술이 상황에 맞지 않게 되었고, 적군의 모의 공격이 예상보다 훨씬 치열하게 전개되었습니다. 팀원들의 사기는 점점 떨어졌고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잠시 혼란스러웠습니다. 이대로 실패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건 이순신 장군이었습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습니다. 그분은 명량해전에서 단 12척의 배로 절망적인 상황을 이겨냈습니다. 그와 비교하면 저는 여전히 5척의 배를 가지고 있었고 팀원들도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압도적인 적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좌절할 이유가 있을까? 그의 불굴의 정신이 저를 지탱해 주었습니다. 저는 즉시 새로운 전술을 생각해냈습니다. 좁은 해협을 활용한 매복 작전이었습니다. 우리 팀은 모의 적군을 유인해 좁은 수로로 몰아넣고 배의 속도를 이용해 기습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상황은 역전되었고 팀원들의 사기도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날 훈련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저는 그동안 배운 모든 것들이 실전에 가까운 상황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위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절감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제게 보여준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죠. 훈련이 끝나고 기숙사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강하게 느꼈습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리더로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절대 포기하지 않겠어. 나를 따르는 병사들이 언제나 믿고 따를 수 있는 장교가 되어야지. 그날의 경험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고, 제 안에 깊이 새겨진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다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며칠 후 저와 동료들은 해군사관학교 마지막 학기의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인 세계전쟁사 연구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자유였지만 저는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이순신 장군의 임진왜란을 주제로 선택했죠.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이순신 장군의 전술뿐만 아니라 그분의 리더십과 전략을 더 깊이 탐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동안 저는 이순신 장군의 천안함 사건 같은 현대 전투에 미친 영향력도 연구했습니다. 놀랍게도 현대 해군 전술에도 그의 전투 기법과 리더십은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적의 전술을 예상하고 그에 맞는 대응책을 준비하는 철저함, 병사들의 사기를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리더십, 그리고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결단력, 모든 것이 지금의 해군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를 본받아 현대 해군 역시 위기 상황에서도 굳건히 싸우며 나라를 지켜내는 것이죠. 이 연구를 통해 저는 더 이상 이순신 장군을 역사 속의 인물로만 생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제가 매일 훈련을 받으며 목표로 삼아야 할, 그리고 평생 잊지 말아야 할 리더의 본보기였습니다. 나도 그처럼 전장에서 나를 따르는 병사들과 함께 싸우고
그들의 안전과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바칠 수 있는 장교가 되어야겠다는 다짐이 제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은 단순히 과거의 영웅이 아닙니다. 그의 정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해군사관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생들에게 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리더십을 통해 진정한 해군 장교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분의 정신을 이어받아 더 나은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아니었다면 조선은 이미 무너졌을 것이고 그가 남긴 유산은 오늘날까지도 수많은 해군 장교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순신 장군의 가르침을 마음속에 새기며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할 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가 보여준 리더십과 헌신은 단순히 한 시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도 저와 같은 장교들이 계속해서 배워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앞으로 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가슴에 품고 해군 장교로서 그분처럼 절대 흔들리지 않고 나라를 지키는 길을 걸어가리라 결심했습니다. 저는 오늘도 그의 이야기를 되새기며 생각합니다. 이순신 장군처럼 나도 끝까지 나라와 동료들을 위해 싸우는 장교가 되겠다. 이 다짐을 가슴 깊이 새기며 앞으로 다가올 모든 도전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리더십과 희생정신이 무엇인지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그의 불굴의 의지와 결단력은 과거의 전장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도전 속에서도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억하며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작은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남아 언제든지 그 가르침을 떠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태우 씨의 사연이 어떠셨나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